LDL 어디까지 낮춰야 하는지, 그리고 또 누구는 약이 꼭 필요한 건지, 또 어떤 분은 생활 습관으로 충분한 게 맞는지,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LDL이 얼마나 낮아야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조금 더 자세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LDL이 낮을수록 좋다. 병원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막상 처방받으면 이런 거에 좀 고민이 생겨요. 얼마 전에도 LDL 콜레스테롤 이미 80 정도로 낮은데 굳이 약을 더 세게 먹어야 될까요? 너무 낮으면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갖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진짜 의미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LDL 어디까지 낮춰야 하는지, 그리고 또 누구는 약이 꼭 필요한 건지, 또 어떤 분은 생활 습관으로 충분한 게 맞는지,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데 LDL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LDL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LDL은 그렇게 나쁜 녀석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운반자예요. 즉 우리 몸의 세포가 호르몬을 만들고 세포막을 구성할 때 이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거든요. LDL 콜레스테롤이 바로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세포로 실어 나르는 트럭입니다. 일종의 택배차인 거죠. 문제는 이 LDL이 손상될 때 생깁니다. 그 혈관 속에 산화되거나 당화가 일어나면, 즉 LDL 입자가 변형이 되면, 그래서 이제 옥스 LDL이라고 하는데요. 산화된 LDL이 되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져요. 산화된 LDL은 면역세포, 특히 이제 대식세포라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 봤을 때 이물질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먹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생깁니다. 그 여러 가지 염증 물질, 그 결과 폼셀이라고 하는데요. 거품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죽상 플라크, 동맥경화반의 아주 핵이 됩니다. 즉 LDL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산화되거나 당화가 일어난 LDL, 그러니까 질이 나쁜 LDL이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그 과정에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 문제가 된다. 그럼 여러분, 산화된 LDL, 당화된 LDL이 무슨 의미예요? 담배, 스트레스, 만성염증, 거기다가 혈당 스파이크,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LDL 콜레스테롤도 여기에 당이 붙으면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엄청난 독성물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LDL 콜레스테롤이 130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당화되어 있거나 산화되어 있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LDL을 관리한다? 이게 이제 단순히 수치를 줄이는 걸로 끝나진 않습니다. 산화와 염증이 일어나지 않게 환경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손상된 플라크가 있다면 이게 어쨌든 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플라크가 있다면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LDL을 관리하는 목표가 사람마다 다르다. 이전 영상에서 1차 예방, 2차 예방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먼저 1차 예방부터 볼게요. 아직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죽상경화성 질환이 생기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혈관벽이 그렇게 크게 손상되지 않았고 LDL은 안 스며들지 않았거나 아주 약간 스며든 상태죠. 그 1차 예방의 목표는 지금의 혈관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LDL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는 거죠. 적정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요, 큰 변동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기준을 보면 이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기준이라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데요. 저위험군인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160 미만만 되면 되고요. 또 위험 요인이 2개 이상, 지금 제가 위험 요인의 리스트를 보여드릴 텐데 이 중에 하나만 있는 분은 160 미만만 돼도 되고요. 2개 이상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130 미만이면 된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당뇨병이 있거나 고위험군이다 하면 이제 100 미만으로 조절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즉 1차 예방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60, 50, 40 이렇게 낮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근거가 없습니다.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LDL이 높아도 산화와 당화만 안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당 관리랑 매우 밀접합니다. 여러분들이 당뇨만 없고 당뇨 전 단계만 아니면 LDL이 좀 높아져도 약을 좀 늦출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뇨 전 단계가 있다? 그럼 경각심을 가지고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도 높이면서 당도 높이는 거 안타깝게도 이게 빵이에요. 그래서 밀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뜨겁게 조리한, 그러니까 오븐에 들어갔다 나오는 음식은 대부분 콜레스테롤도 올리고 당도 올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도너츠, 케이크, 빵, 피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는데 5번 드실 거를 2번이나 3번으로 줄이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2차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2차 예방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LDL을 정말로 빨리 깊게 많이 낮춰야 하기 때문이에요.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 특히나 심근경색 사건 이후에는 최소 2개월 내에, 그러니까 1, 2개월 내에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재발 위험이 가장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플라크가 이렇게 잘 생겨져 있다. 이게 터져서 그 혈전이 막은 거기 때문에 플라크가 터진 그 자리, 거기가 완전히 아물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때 LDL을 빠르게 낮춰야 플라크의 그 지질 핵이 작아지고 염증 세포가 줄어들고 그 섬유 덮개가 두꺼워집니다. 즉 플라크가 안정화됩니다. 스웨덴의 심혈관 등록 연구를 보면요, 스웨디 하트라는 레지스트리 연구인데 올해 마침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요, 급성 심근경색 후에 조기 병역요법 스타틴, 에제티밉 같이 한 환자가 나중에 추가한 환자보다 재발이 더 적었대요. 그래서 지금의 모든 트렌드 2025년에 이 2가지 중요한 논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정리된 결론은 심근경색이 있는 사람은 LDL을 특히 그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스텐트를 넣거나 심근경색으로 응급실 갔다 온 그때는 2개월 내에 엄청 빨리 약을 세게 써서라도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LDL이 너무 낮으면 뇌나 호르몬이 부족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뇌에도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고 뇌신경세포가 콜레스테롤이라는 얘기를 다들 들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호르몬도 부신해서 활력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만드는 게 다 LDL 콜레스테롤로 되는데 이런 거 부족해지지 않나요? 근데 이게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 실린 메타 분석이 대표적인데요. 이 연구에서 이제 50만 명 이상의 2차 예방 환자를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근경색, 협심증 있었던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LDL을 40mg/dL, 심지어 20까지 낮춘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게 50으로 낮춘 분이나 20으로 낮춘 분이나 부작용이 더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LDL은요, 낮을수록 심혈관 사건, 그러니까 또다시 심근경색이 생기거나 뇌경색이 생기는 그런 사건은 정말 의미 있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LDL은 2차 예방에 있어서는 안전하다. 그리고 이득은 증가한다. 그래서 이게 2025년 미국 가이드라인에 LDL이 낮아도 감량하지 말라고 한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LDL 콜레스테롤이 이미 50으로 조절되고 있던 사람이 혹시나 심근경색이 생기면 절반으로 더 낮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건 1차 예방에 대한 게 아니다. 2차 예방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스웨디시 하트 이 레지스트리 연구나 패티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증질환이 생긴 사람을 대상으로 결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예방, 건강검진에서 그냥 단순히 LDL 콜레스테롤이 높았다. 이런 분들한테 LDL 콜레스테롤을 20, 40 이렇게 낮추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1차 예방의 목표는 생활 습관을 통해서 LDL 콜레스테롤 산화와 염증을 줄이는 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LDL의 질을 개선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LDL의 양뿐만 아니라 건강한 LDL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여러분 산화되지 않고 당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항산화 식품, 그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좋은 기름과 좋은 단백질, 또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LDL의 산화와 당화를 막아주고 LDL을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LDL은 숫자가 아니다.
혈관 건강의 신호이다. 그래서 1차 예방은 불이 나지 않도록 환경을 정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수치를 낮출 필요는 없고요. 퀄리티,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먼저 하고, 다만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내가 위험도를 정확히 알고 싶다 하시면 경동맥 초음파, 그리고 리포프로테인 A, 아포B 단백질, 아포A1 단백질 이런 세밀한 혈액 검사, 또 여기에 추가로 중성지방과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고 비율을 따져서 위험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는 있지만, 아직은 가족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 이런 게 없는 분이 무작정 낮출 필요는 없다는 게 이제 정통의학에서도 인정하고 기능의학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반면 2차 예방은요, 이미 불이 난 집을 완전히 끄는데 그 불씨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주 낮게 낮춰도 안전하다는 연구가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불이 난 집에는 방화벽을 더 두껍게 세워도 괜찮다는 뜻이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 이 약이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내 혈관을 안정화시키는 치료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LDL 자체는 나쁘지 않다. 나쁜 건 변형된 LDL, 상화되고 당화된 LDL이다. 그래서 1차 예방은 균형이 중요하고 2차 예방은 방화벽이다. 아주 낮은 LDL은 2차 예방 환자한테는 안전한 건 맞다. 그런데 LDL은 숫자가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다. 이런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내가 이미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이 있었던 분이라면 선생님이 주시는 약에 맞춰서 많이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이제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부작용 중에 근육통이나 기운 없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보완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영양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내가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굳이 낮출 필요는 없는데 생활 습관은 반드시 신경 쓰셔서 조절할 필요는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아주 자세하게 위험 요인을 볼 수 있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